153석 플러스 알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의 심판을 한 열 몇 석밖에 안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 바닥 찍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관성이 다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이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후순위에 있는 분이 공천되는 것이 상식과 순리의 생각의 관점에서 맞지 않나. 결국에는 친명 아닌 사람 절대 안 주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민주당한테 결코 좋을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다. 표현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그 비판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는 거고 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에게는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공천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분열되지 않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강북을로 가보죠. 네. 목발 경품 방언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일단 공천 취소가 됐고요. 그럼 여기에 누굴 공천할 것이냐 2위를 했던 박용진 의원일까 했는데 전략 경선지로 정하고 후보를 다시 받았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1등에 문제 있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는 법은 없다라고 일단 선을 딱 그었고요. 이후에 경선하고 2명으로 추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순천에서는 1등에 문제가 생겨서 2등이 차점자가 후보가 됐잖아요. 됐죠 이번에. 네, 그리고 뭐 차점자가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양천구 갑 황희 의원이 공천받았는데 네. 경선 도중에 뭐 상대 후보 한 명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갑 1, 2, 3등 나왔는데 뭐 그중에 한 명이 문제가 돼서 차점자가 올라갔잖아요. 청년 후보. 일관성이 다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 눈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경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호도하고 있어요. 경선이라는 건 컷오프가 아니에요.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그쵸? 보면. 그러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3명인데 1등자가 이제 컷오프가 됐으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한 사람이 2명이란 거 아니에요. 2명 중에 1명 그 공천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네. 판단대로.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순리대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전략 경선을 결정하기보다는 사실 같이 경선했던 그 차점자 그 후순위에 있는 분이 공천되는 것이 상식과 순리의 생각의 관점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민주당이 어쨌든 뭐 절차에 의해서 할 테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친명 아닌 사람 절대 안 주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한테 결코 좋을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박용진 의원이 뭐 이렇게도 문제 제기를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뭐 그래 뭐 들러리 세우면 또 들러리 서겠다 해볼 때까지 해보자 라면서 강북을 경선에 재도전을 했고요. 30% 감사는 이번에 또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상대자로 이제 조수진 변호사 여성 신인 가점 25% 받아서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64% 이상을 얻어야 겨우겨우 이기는 상황이 되고 권리당원 투표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 이렇게 판을 짰어요. 제가 황당한 거는 당신 100% 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등, 2등 후보를 날리고 5등 후보를 올리기 위해 당원 당규 개정해갖고 당신 100%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을 조롱했습니까? 당시 뭐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 국민 있었죠. 유권자는 눈에 안 보이냐 이런 얘기 하면서 얼마나 조롱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당대표 뽑을 때는 당원 100%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직자 뽑는 거니까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 후보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왜 당원 100%로 선출하며 심지어 그 당원 100% 중에서도 70%는 전국이죠. 당원이고 강북을 아니어도 30%만 지금 뭐 강북을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상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이해가 돼요. 잘 안 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전당원 투표로 다른 맞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왜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전당원 투표로 그걸 결정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우리 국민의힘의 그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존재한 사람이 그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논란이 되고 있죠.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민주당 후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불량품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칭했어요. 민주당의 상징 중 한 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굉장한 반발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인은 정치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 이슈 대할 때랑 이재명 대표 너무 온도차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차치하고 지적을 하자면 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인사들 자기들은 그러면 노무현 정신을 잘 계승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분열, 갈등, 혐오 이런 정치를 좀 청산해 보자고 했고 이런 정신을 그러면은 민주당의 다른 구성원들은 잘 그러면은 구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칼럼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네. 표현이 과격하긴 해요. 그래요. 표현이 과격하긴 한데 한미 FTA에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 60, 70%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은 뭐 유사불량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명박 했더라고요. 노무현 불량품. 네. 한미 FTA 그 당시에 다 반대했어요. 그 민주당 지지층, 진보진영 지지층에서도 반대해서 돌아섰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기준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안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재평가되는 거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럼 표현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그 비판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는 거고. 그래요. 예.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승하자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양명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은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정신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 가서 이제 사죄도 하고 좀 더 입장을 낼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좀 과거 막말들을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가 애매해요. 양문석 그 후보가 관련해서 네. 공천을 앞두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 공천을 앞두고 있는 전국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비판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 양문석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안 그래도 지금 친명 공천이다 비명 행사 이런 와중에 이분이 어쨌든 명분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나 뭔가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양문석 후보를 이렇게 끌어내려오지 않고서는 아마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는 정치잖아요. 전국 현안이고 이게 많은 게 정무적 엮여있다.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공천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분열되지 않을까. 김부겸 위원장도 좀 우려를 표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이해찬 대표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의견이 살짝 갈린다. 쓰리톱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요. 선대위 안에서 좀 의견이 갈려서 이 점 때문에 좀 흔들릴 상황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깔때기를 대자면 얼마나 네. 합리적입니까? 누구요? 박용진 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본인이? 비판하지만은 양문석 건에 대해서는 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합리적이다. 이게 뭐냐면 네. 정당이든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그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성을 견지하려면 박용진 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쪽에 있는 비합리성 때문에 이거 개파 문제 아니냐라고 오도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은 일관적으로 다 정합성에 맞는 논리적 정합성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위원장께서 우려 표명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런가 거다라는 봐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비명계 쪽 당원분들의 감정을 추스려주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분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위원장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스스로 결단해라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인 거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주당 전략본부에서 총선 자체 전망을 좀 내놓았는데요. 지역구 비례 합쳐서 153석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내놨더라고요. 이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라.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석수가 의석? 168석이 네. 되잖아요. 많죠.
국민의 심판을 한 10몇 석밖에 안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가 151석이 목표다라는 것도 한 10몇 군데에서만 심판받겠다라는 게 목표 아니에요. 제 말은 겸손하게 하더라도 네. 우리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과반 넘으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읽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지지율 바닥 찍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다. 예,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저희 선대위원장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도 뭐 총선 때 잘 될 것 같지만 근데 국민들이 뭐 우리 예뻐서 지금 표를 준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뭐. 여당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책임 있는 정당이잖아요.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153석 플러스 알파는 일종의 전 밴드웨건 효과를 이끌기 위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저희가 늘 더 겸손하게 몸을 낮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